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피부병 중 하나인 농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농피증이란 무엇일까요? 농피증은 한자로 구성되어 있죠. 고름농, 가죽피, 증세증, 즉 피부에 고름이 차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호자님께서 피부가 썩어 들어간 것처럼 농이 차는 증세가 아닐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여드름처럼 볼록하게 올라와서 그 부분에 농이 차는 증상을 주로 말합니다. 농피증이 나타나게 된다면 보호자님들께서 주로 보시는 병변이 농포, 그리고 구진, 이렇게 두 가지를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푸스툴이랑 파퓰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제가 이거를 보호자님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는 처음에는 안 익은 여드름처럼 볼록 딱딱하게 올라온 것을 구진이라고 하고요, 익은 여드름처럼 둥그런 병변 위에 농이 차 있는 것을 저희가 푸스툴, 즉 농포라고 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도 사람에게서 여드름이 난 것처럼 안 익은 여드름, 그리고 익은 여드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가 혹시나 농피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농피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피부에 살고 있다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세균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상재균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재균이 면역력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질병에 대한 대항성이 저하되는 경우 피부의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 세균이 과증식을 일으키게 될 경우는 농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 같은 경우는 포도상구균이 주로 많이 병변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피부가 지속적으로 자극이 된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상처가 난다거나 아니면 피부의 장벽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농피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농피증이라는 게 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아토피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호르몬적인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나 아기가 이런 피부 증상을 보이고 그 부분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꼭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에 방문을 해주셔서 수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치료 같은 경우 피부 병변의 넓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한두 개만 보이는 좁은 병변을 가지느냐, 아니면 배 쪽이나 겨드랑이, 등 쪽같이 전신적인 부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병변이 아주 국소적이고 좁은 경우, 즉 병변이 한두 개 정도만 보인다라고 하면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처치를 하고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피부 병변이 전신적으로 넓다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내복약을 꼭 복용을 해야 하며, 그리고 2차적으로 약용 샴푸나 국소 용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할 때는 여드름같이 융기된 병변이 사라졌다고 그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닌 딱지, 즉 크러스트나 아니면 표피 장고리반, 에피더말 콜라렛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완전하게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이어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알고 계셔야 될 점은, 피부 병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핥거나 긁거나 그리고 씹거나 하는 경우는 피부가 자극이 되고 더 상황이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기들이 자극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핥거나 긁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모칼라를 적용해 주시거나 환묘복 아니면 환견복 같은 옷을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피부병인 농피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피부인 만큼 보호자님들께서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관찰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